여러분, 이 나물은 뭘까요? 두릅과 식물로 흔히 시장에서는 참나물이라 부르는 나물인데 진짜 이름은 파드득나물입니다. 참나물과 약간 비교되죠. 파드득나물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첫 번째, 면역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AK 성분을 무려 37%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항바이러스 작용이 입증되어 환절기, 감기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22년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의하면 파드득나물 추출물이 알파 글루코시디아제 억제율을 68% 억제한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피부 재생 촉진입니다. 3년 아시아 약용식물 학회지의 실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상처 치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트펜더노이드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음식이죠. 면역을 조절하고 또한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피부 재생 효과를 나타내는 귀한 식물. 그런데 이 식물에도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끓여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아서 약 73%까지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인동입니다. 인동이라는 뜻은 긴 겨울을 참고 견뎌냈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인동등굴입니다. 2020년 서울대 연구팀에 의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70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 특히 감기와 독감에 좋은 성분이 인동등굴에 가득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늙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실험에 의하면 증가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높습니다. 22년 중의학연구원에 의하면 COX2 효소가 54% 억제돼서 관절 부종이 감소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염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61%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산화 성분이 있고 항염증 성분이 있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차단하는 성분이 있는 인동등굴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복용자는 먹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자궁 수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리법은 봄에 싹으로 올라오는 부드러운 순을 잘라서 데친 후 나물로 무쳐 먹습니다. 덩굴은 잘라서 말린 후 차로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이 식물을 아십니까? 숲속을 다니는 신만이들이 가장 설레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갈피인데요. 산삼과 비슷하게 이파리가 생겨서 산삼과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오갈피에는 엄청난 보약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22년 서울대 연구팀에 의하면 오갈피 추출물이 K세포 활성도를 40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의 천연 킬러 세포입니다. 두 번째로 21년 중국 길림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엘루테로사이드 성분이 있어서 COX 효소를 68% 억제하며 관절염 환자 CRP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되돌린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USDA가 공인한 ORAC 수치가 블루베리의 3.2배, 하버드 의대 파일럿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2주 만에 34%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NK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뿐만 아니라 우리 관절염의 염증 수치를 억제시키며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 오갈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비타민 K 많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임산부 섭취가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일렬로 줄을 선 싹을 낸 저 나무는 뭘까요? 그 유명한 쌀이나무에 있는 쌀이 식품영양학회지 21년 보고에 의하면 줄기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고 탄닌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COX2 효소 억제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우리 무릎이나 관절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약용작물 학회지 논문에 의하면 알파 글루코시디아제 억제로 탄수화물 분해를 도와주며 당뇨 유발지 실험에서 공복혈당의 23%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식품 분석에 의하면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며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나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8년 동의 생리병리학회 연구에 의하면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알코올 유발성 간 손상 치에서 ALT, AST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식물이죠. 우리 몸의 관절을 좋게 하며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을 도우며 간 기능까지 개선해주는 정말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근데 이 나물도 콩과 식물이므로 알레르기 두드러기에 조심해야 되고, 또한 데친 후에 1, 2분 데친 후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나무는 생강나무입니다. 봄 산행을 하다 보면 노란 꽃이 피는 아주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입니다. 맛은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효능이 대단합니다. 22년 서울대 연구팀에 의하면 생강나무 추출물이 염증 효소를 48% 억제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부종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서 23년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생강나무 껍질의 폴리페놀 함량이 녹차의 1.5배, 8주 복용 시 혈중 항산화 지표 35% 상승해 구강 세균 억제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증 수치를 낮추며 항산화 성분이 있으며 또 항산화 지표를 높이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첫 번째, 간 기능 저하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임산 수유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질환자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나무 껍데기는 차로 드시고, 봄에 이파리 나오는 것은 채취해서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이 나무는 개복숭아 나무입니다. 개복숭아 아시죠? 산에 들에 많은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요. 이건 대단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대단해서 노화를 방지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년 연구에 의하면 개복숭아 추출물이 좋지 않는 물질 82 제거한다. 녹차 대비 3배 높은 효능이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45% 감소시켜줍니다. 피부 탄력을 개선해줍니다. 연세대학교 피부과학연구소 12년 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진피, 섬유, 콜라겐을 합성해서 30% 증가시켜줍니다. 항암 가능성도 말합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 생명과학연구소 3년 보고에 의하면 간암세포 증식해서 그것을 투여했을 때에 40%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 이것이 씨앗에 독성이 있어서 발효를 할 때 너무 오래 두면 아미그달린 성분이 청산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중독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고고한 자태를 하고 있는 식물은 독성이 강한 고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독이라는 이름 말 들어봤습니까? 독으로 독을 제거한다. 이것은 독성이 있지만 법제를 통해서 한방에서 약으로, 농업에서는 살충제로도 쓰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특장점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중국 길림대 연구에 의하면 고삼 추출물이 대장암 세포 증식률을 50 억제했습니다. 서울대 약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유방암 세포에서 사멸률이 35 증가했습니다. 그 사멸하는 성분은 마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또한 항염증 피부 질환 개선에 좋습니다. 한국연구원 22년 보고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에서 염증 반응이 60 감소되었습니다. 19년 일본 도야마대에 의하면 여드름 유발균 99 사멸시켰습니다.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고삼 성분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 70% 차단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죠. 치사량을 지실험에서 1.2g 복용 시에 50% 사망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나 또 다른 식물들이 독식물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의사와 향후에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물찾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